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월요일 첫날인데요.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를 좀 인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소폭 빠졌는데 일단은 숫자만 놓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겹쳐 있는 한 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가 목요일 날 있고요. 그다음 FOMC도 목요일 날 열리고 CPI도 이제 열리죠.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많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선물 시장에서 1조 1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만기 기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소돼야 될 금액이 2조 9천억, 약 3조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수로는 약 3만 3천 계약. 요거를 4일 만에 해결할 거냐, 아니면 롤 오버를 시킬 거냐. 롤 오버는 뭐냐면, 지금 현재 6월물이잖아요. 6월물을 9월물로 대체를 해서 매수를, 지금 매도 포지션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정리해서 9월 달에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거냐,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목요일 날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정리할 거냐, 한번 넘길 거냐,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리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9월물은 매도보다는 매수로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롤 오버돼서 계속해서 증가되는지, 아니면 플러스 내지는 보합권에서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끝난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더 이상 선물 만기가 끝나고 요거를 계속 매도 포지션을 본다는 얘기는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그럼 새롭게 매수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게 롤오버를 안 하고 그냥 끝난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새롭게 매수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반전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 FOMC 회의에다가 CPI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번 주 목요일 날 포지션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요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 또 2차 전지도 물론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대형 기관에서 좀 사줘야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대형주들, 코스닥의 대형주, 거래소의 대형주들도 역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선물 동향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주식 살았냐 팔았냐 이거 보셨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물 동향이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목요일 날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농지수. 이거 아마 그 외국인들 그 해외 선물이나 그 밖에 또 이런 것도 해보신 분들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지표라고 하는데, 비농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나스닥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이는데, 비농지표가 예상치보다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만큼 고용시장이 상당히 잘 된다라는 거고,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찬물이 나왔는데, 하여튼 시티나 JP모건도 9월이나 11월 달로 금리 인하를 좀 낮췄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7월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9월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돼버리면 한 번도 못 해보고, 한 번도 금리 인하 못 해보고 그냥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에는 거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9월물은
시장이 매도보다는 매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시장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으니까 주식을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기가 끝나고 이익이 확정이 되면 9월 말부터는 매도 포지션도 물론 이제 해지로 들어오겠지만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나와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패드워치도 보면 9월물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할 수 있다. 확률이 좀 저번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다시 갔어요. 동결로. 그만큼 이번에 고용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다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6월 12일에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FOMC 이후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 요것 때문에 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WTI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물가지수 지표는 좀 떨어지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많이 겹쳐있는 12월 여기 6월 12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 선물 옵션 만기까지 하여튼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주 그냥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변화를 주면서 좀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는 올 연말까지도 안 할 것 같고 내년 3월 정도 돼야 재개가 될 거라고 오늘 공식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시스템 요걸 만드는데 약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완전히 공매도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공매도는 재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하고 있는 금투세, 금투세가 문제죠. 금투세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아마 유예할 거예요. 유예.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면 민주당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예가 되지 않을까. 나당을 겪다가 유예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는 공매도,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큰 변화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6월 달에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탈원전 완전 폐기 선언이 나오면서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하지 않겠다, 완전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원전을 수출을 계속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체코가 가장 크죠. 30조 원 정도 되니까 요거 수주의 역전극. 여기 아무래도 유럽, 프랑스 쪽하고 하기 때문에 체코가 아무래도 유럽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전극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겠다.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 요즘에 좀 정부가 없잖아요. 실적이. 그래서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된다 그러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원전 수출 현황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이라는 거죠. 추진 중인 거. 체코가 가장 큽니다. 30조 원. 그 다음에 불가리아 18조 원 내년에 이제 선정되는데 이집트 3조 원 요건 진행 중이고 미국 루마니아인데 아무래도 이 체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기 때문에 부산 협상 대상자가 6월에서 7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은 원전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좀 전선 관련주로 해가지고 한전 산업이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게 좀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좀 조정받았죠. 금요일 날 절반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죠?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좀 들고 있어서
뭐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흔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흔들 수도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V자, 역V자로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피아 주사는 상당히 기술력이 뭐 거의 세계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줘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슈팅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은 누구도 몰라요. 저도 고점이 얼마인지. 저도 증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최고점에 매도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최고점에 판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나 보니까 거기가 고점인 거지. 절대 고점에 매도가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바닥에 사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알테오젠이 여기서 계속해서 뭐 4월, 5월 달 막 움직일 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난지 모르겠지만 외부 변수로 이렇게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빠질까 막자 걱정하실 때 저는 야 제발 한번 빠져라. 할 말은 아니지만 야 이거 한번 빠져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가죠. 그만큼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말에 보니까 뭐 그냥 좀만 올라가면 유튜브 어디에도 막 50만 원 간다, 뭐 70, 100만 원 간다 이런 거 막 올려놨는데 그런 거에 너무 속지 마시고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좀 빠지면 또 조용할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좀 조용해져야 또 올라갑니다. 아무튼 주말에 보니까 알테오젠 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데 아니나 달라 빠지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금리 인하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좀 쇠퇴되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전체적인 매물 압박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9월 정도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항상 선반영되면 6월, 7월 달 이때 좀 괜찮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금 조정받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금리를 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아직까지 여기 121선을 못 넘겼는데 오늘은 뭐 그 밖에 주변주도 양극재 말고 주변주들이 움직였죠. 주변주 뭐 전고체라든가 다른 쪽의 업종들이 좀 움직였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움직여준다라는 거 보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코프로 워터리얼즈 상한가까지 갈 정도의 탄력이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씩 에너지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역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사줘야 되는 대형주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즌에는 좀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서 2차전지 섹터들도 전반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아무튼 뭔가 좀 변화가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큰 변화가 잘 마무리되면 그 이후로는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인데요. 양봉이 나오죠. 여기 좋은 겁니다. 121선을 돌파했고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양봉이 나오고 121을 넘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20일 넘기고 10일, 120일 넘기고 2달, 120일 넘기고 역시 한 10일 정도 여기서 얼마나 갈지 요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다시 120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은 좀 더 데미지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121선 위에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이렇게 고점을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목요일이 가장 중요해요. 목요일에 선물 매도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양호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라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크라운제가 배당이 3% 준다. 배당을 3%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갖고 있어서 슈팅 나오면 매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뭐 배당 3%씩 주고 옆으로 횡보하는 거 갖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좀 주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료 같은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이제 삼양식품이나 농심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이 워낙 잘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우리도 오늘 하나 샀죠. 음식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오리온을 샀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말고 오리온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 초코파이로 뭐 러시아를 제패했다. 중국을 제패했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이제 페이푸드의 원조였는데 요게 이제 리가키엠바이오 요거 인수하면서 우려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빠진 건데 리가켄 바이오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ADC의 최강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으로 1200억을 받았어요. 1200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1200억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의 SC제형, 피아 주사까지 ADC가 접목된다라고 하면 또 ADC의 기술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거 세포 중에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기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금으로만 1200억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를 1200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못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121선을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식품주들 지난배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오늘 94,700원 이하로 샀는데 아까 10만 원을 잠깐 찍었지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을 잠깐 살펴보면은 알테오젠을 주로 많이 사가지고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44%도 내고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고 이제 써놓으신 건데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전 이제 이분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인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단어 자체가 약간 하이브리드 대세다, 뭐 길게 가야지, 뭐 변동성 이런 거, 그죠? 개인을 선동하고 매매해서 자기 매매를 이거는 선행 매매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선동 매매를 부추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한번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모멘텀 플레이라는 단어는 누가 썼는지 알겠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 망한다.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매매해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냥 이분은 2차 전지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뭐 어차피 올라가든 장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느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내가 왜 안 하느냐. 그럼 나 2차 전지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부도 좀 안 하시고, 또 욕심은 또 많아요. 주식시장에 오셔갖고, 내가 뭐 한 5배, 10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절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셔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시장은 주식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 항상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응해 가면서 주식을 하는 거지. 야, 그냥 무조건 2, 3년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예,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예, 그냥 2, 3년 묻어놓으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 모멘텀 플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이고 이렇게 대응의 영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특히 우리 같이 대외 변수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그죠? 예.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셔서 뭐 잘 따라하지도 않으셨네, 그죠? 소통방에는 오시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괜찮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테오젠 수익 났다고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600만 원 수익 났다고 하시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검투세, 그러게요. 검투세 요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 가을쯤 되지 않겠느냐. 10월이나 11월 때 될 것 같아요. 이때 또 다시 이제 외국 개인들 급투세 때문에 매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한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금투세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 이후에 변화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HLB 손해본 거 알테오젠을 승부 걸고 만회하고 수익 중이다. 아이고 잘하셨어. 15,000주를 40% 정도 수익 내셨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뭐 종목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많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 이런 유튜브 수많은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는데 100%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역시 100% 믿으면 안 되죠. 의견을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거에 뭐 합당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고 수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시 손실도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잘해서 뭐 고맙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항상 옛날 시장지 맨 앞병에 보면 주식 투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안에 시장지 아시죠? 시장지. 올해 주식하신 분들 아실 건데 조그마한 거 있어요. 이렇게 시장지라고 여기 보면 타이틀에 보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옛날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오늘 좀 조정 좀 크게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또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빨간색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전체적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을 넘게 매도를 했으면 과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뭔가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체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가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렇게 보고 물론 이제 뭐 FOMC라든가 뭐 미국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유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CPI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발표되면 의외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한 3, 4일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때만 잘 지나가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 시장이 오니까 그때 이제 좀 많이 벌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회신이 될 거예요.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방이 없습니다. 무료방이 아니에요.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이고요. 가격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있고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금액도 일부러 오픈을 하는 겁니다. 7만원 걸로 할인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 사칭으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소통방의 모토니까요. 이렇게 절대 뭐 무료방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좀 상의당하지 마시고 무료를 하지 않습니다. 주필승은 무료방을 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위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날마다 시장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매매하신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도 수익을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은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서 수익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제를 계속 흔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들 막 올라가는데, 다른 거 무슨 테마주들 막 올라가, 전선주 막 올라가고, 이런 거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걸 가면은 이런 게 올라가고, 예. 그러면, 내가 옛날에 얼마에 샀는데. 늘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 되면, 내가 15,000원에 샀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갖고 이 주식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세가 조금만 변동되면,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점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너무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막 흔들어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막 사람들이 테마주 가고 막 석유 관련주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흔들다가 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옛날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샀는데 50,000원에 샀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수를 한 목적이 뭐냐? 그런데 그 매수했던 그 이유가 시장에서 사라졌다라든가 악재가 작용한다 이러면 이제 자르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이유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면 견디시는 거예요. 견뎌서 슈팅이 나올 때 분할 매도하고, 또 처음에 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이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사서 좀 홀딩하고 있다가 흔들어도 갖고 있다가 좀 양봉이 나오거든요. 내가 짠 시나리오거나 이 회사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시장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분할 매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계좌가 손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해요. 근데 자꾸 그냥 그 공부하기 싫고 이런 거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게 좋은가 보다, 사보자, 머리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주린인데 너 날 때부터 주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알게 되면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알고 이 주식은 좀 나쁘지 않은데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실력도 키우고, 그러면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핑계 대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정말 이 회사가 좋아서 내가 한 2, 3년 가져가겠다. 그런 종목은 손해보면서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게 더 간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가시는 거지. 그냥 손실이 엄청 났는데 이게 뭔 소리잖아, 3년만 2년만 지나면 여기서 10배 오른다, 5배 오른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수익이 내가 한 40%, 50% 났지만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100%, 200%더 갔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맞는데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반토막 나갖고 이뭔 소리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캐즘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소통방에 오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제가 또 매수 이유를 또 천천히 잘 설명해 드리잖아요. 레포트도 제가 올려드리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이게 좀 정말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뭉치셔갖고 좀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